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로 예정된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양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를 계승하는 차기 총리도 결정되는 세계적 이벤트입니다. 또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에서 이어지는 다음 총리가 100대라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또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얼마 전 일본 요코스카 항입니다. 네덜란드 호위함 에버슨호가 일본의 항공모함 이즈모를 뒤로 하고 입항하고 있습니다. 한 세기 전 일본이 난학이라고 하는 서구 문물을 도입한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홀랜드, 오란다가 다시 일본을 찾았습니다. 요코스카에는 미 해군의 이지스함도 상시적으로 정박합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도 거대한 모습을 요코스카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한 세기 전처럼 일본과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한 세기 전에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였고 지금은 중공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상 자유대뿐 아니라 항공 자유대도 영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은 9월 20일 영국의 국방부 조달 담당과 회의를 갖고 항공자유대 차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양국이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이미 차기 전투기의 동력과 추진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 공동 개발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기시 노부오는 며칠 전 출범한 호주, 영국, 미국의 대중군사동맹 어커스에 대해서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서방 선진국과 군사동맹인 일본은 급속하게 보통 국가화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군사적 위협이 두드러지면서 태완 해협, 남진한 해까지 필요하면 군사력을 투사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공이 일방적으로 항해 자유를 위협하자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를 자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중공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입니다. 일본에는 중공의 탄압을 받는 여러 민족들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중공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시위가 가장 활발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위구르 협회를 포함한 13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인도태평양 인권문제연락협의회는 9월 13일 중공에 의한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서신을 각 후보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대신은 연내 임시국회에서 채택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는 중요 이슈로 생각한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개인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 노부오 전 정조회장도 언젠가는 채택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자신이 총리가 된다면 위구르 홍콩에서의 인권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 담당 총리 보좌관 자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다 세이코 간사장 대행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한때 대중 강경파로 인식됐던 고노타로가 갑자기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태평양 인권문제연락협의회는 22일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지만 고노타로만 피드백이 없습니다. 평소 시원시원했던 고노타로의 모습과는 딴판입니다. 왜 이런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지 이상하다는 게 일본 여론입니다. 고노타로는 방위 대신 시절인 2020년 8월 미사일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중국과 한국 같은 주변국의 이해는 구했느냐는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중공이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영토를 지키는데 왜 다른 나라의 양해가 필요하냐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고노타로가 갑자기 움츠러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노타로는 유력 정치 가문 출신입니다. 그의 부친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다마로 유명한 고노요헤입니다. 고노요헤는 외무대신 시절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는 도중 타이완의 비행기 고장으로 착륙했을 때 타이완 땅을 밟지 않으려 내리지 않은 사실도 있습니다. 또 이를 중공 외무장관에게 보고하듯 자랑스럽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골수 친중파입니다.
고노타로는 아버지 고노 요헤이와는 결이 다를 줄 알았는데 속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노타로가 알고 보니 중공에서의 입공과 관련된 친중파라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고노타로 프로필을 보면 예전에 일본 단자라는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고노타로의 가족 기업입니다. 중공 베이징과 저장성 쿤산, 홍콩에 자회사가 있는 기업으로 부친 고노 요헤이와 고노타로, 그리고 고노타로의 동생 고노지로가 대주주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고노 집안이 중공과 거래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매년 수백억 엔씩의 공산당 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공 커넥션으로 인해 만약 총리가 되면 대중 정책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높아지자 고노타로는 기자회견에서 자기 정치 활동에 영향을 끼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단자 사주 보유와 관련해서도 자산 보고를 매번 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생가구 제도와 관련해 8년 전 고노타로가 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시절인데 당시 주일 미 대사였던 존 루스와 면담하면서 돌덩이에 불과한 생가구 제도가 일중 관계에 방해가 된다면 줘버리면 그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고노타로는 터무니없는 페이크 뉴스라면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이 발언의 진위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일본 여론이 고노타로를 친중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여론은 중공이 고노타로를 어떻게 보느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 출마 표명을 한 고노타로가 부친의 고노다마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선 주목했습니다. 이는 중공으로서도 환영할 만한 스탠스입니다. 또 중공 매체들이 고노를 대놓고 지지한다는 식의 보도는 하지 않지만 은근히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9월 11일 중공관영 인민일보 산하의 환구시보 인터넷판은 고노타로가 4개월 연속으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고노타로의 일본 여론이 열광할 때 중공은 그들만의 다른 측면을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노타로는 표면적으로는 아소타로 파벌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아소타로는 고노에게 출마하냐, 나가면 꼭 이기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고노타로에 대한 아소타로의 감정은 미묘합니다. 아소타로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결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재선거에서 반아베 파벌이며 친중파로 분류되는 이시바 시게루가 고노타로를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오히려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중 여론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 친중파 이시바 시게루의 지원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총재선거 출마자 4명의 외교정책과 야스쿠니에 대한 입장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우선 고노타로는 외교에서는 자유와 법치의 기본을 둔 가치동맹의 중요성을 피력했고 5아이즈의 전향적인 입장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중공의 관계가 복잡하니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애매모호합니다. 기시다 후미오는 인권 담당 보좌관과 경제안보 담당 강요의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야스쿠니는 나라를 위해 귀한 목숨을 바친 분들께 대해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치인으로서는 중요한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전 총무대신 다카이치 사나이는 아주 강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략 물자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경제안전보장포괄법을 제정하고 해상보안청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존중의 마음으로 감사의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외교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노다 세이코의 외교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난한 편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는 중공, 한국, 미국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참배는 피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현재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는 전 총무대신 다카이치 사나이입니다. 마츠시다 정경숙 출신으로 8선 의원인 다카이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최측근입니다.
아베 신조의 아베노믹스를 사나이 노믹스로 계승한다고 표방하고 있는 다카이치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고용과 소득을 확대해 중산층을 두텁게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다카이치는 사자, 즉 마거릿 대처 같은 여성 총리가 되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 최대 계파 호소다파를 이끌고 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밀고 있어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마거릿 대처처럼 단호한 면모가 있습니다. LGBT와 성을 두고서는 페미니스트에 반대하는 다카이치는 편파 방송에 대해서도 무척이나 단호합니다. 2016년 그녀는 방송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고서도 개선하지 않으면 전파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해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와도 친한 사이인 사쿠라이 요시코 여사가 다카이치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양편으로는 제100대는 최초의 여성 총리로 가자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이는 9월 20일 타이완의 차잉원과 화상회담도 가졌습니다. 차잉원은 민진당 수석 신분으로 일본 중요한 신분인 다카이치와 양국의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차잉원은 일본이 5차례에 걸쳐 390만 도스의 아스트라제네카를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내 안보와 경제협력, 특히 산업 서플라이 체인의 강화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는 사무실에 청천백일기와 일장기를 걸고 차의 청통과 영상으로 대화했습니다. 중공에 대해 똑똑히 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는 차잉원 주석과의 영상회담 소감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두 사람의 회담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일본 경제계도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월 9일 개막한 경제동우회 하계 세미나에서 토요타의 토요타 아키오 회장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낸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비판을 토해냈습니다. 토요타 아키오 회장의 발언 요지는 간단합니다. 일본 정부가 전기 자동차 스케줄로 탄소 중립을 밀어붙일 경우 2030년이 되면 55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자동차 생산량도 800만 대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요진즉슨 탄소 중립에 적은 이산화탄소이지 내연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토요타 아키오는 2020년 말 일본 자동차 공업협회 회의에서 전기 자동차 효율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확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물론이고 전기 부족 사태나 소비자 권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내연기관을 전면 금지시키는 타임라인을 보면 영국, 독일, 중공 하이난성, 미국 워싱턴주가 2030년이고 일본과 캐나다는 이보다 5년 뒤인 203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안보와 경제, 국제관계, 에너지 정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내다보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